자, 이번 시간에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미지수가 두 개이므로 연립 2차 방정식이겠지. 연립 2차 방정식. 자, 잠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자, 봅시다. 우리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는 미지수의 수를 줄이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자, 중학교 과정입니다. x 더하기 y는 1이고, 그 다음에 2x 빼기 y는 예를 들어서 5다. 그럼 우리 가간법이니 대입법이니 뭐 이런 것들을 중학교에서 했다, 그죠? 자, 일단 뭐 가간법을 해서 더해보면 3x는 6이야. 자, 더하는 순간 이 y라는 다른 미지수 하나가 줄어들어서 얘가 1차 방정식으로 바뀐다, 그죠? 미지수가 하나만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됐지요? 자,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에서도 기본적인 생각은 미지수의 수를 줄이는 거야. 미지수의 수를 줄이는 거. 물론 여기에도 뭐 가간법이라는 게 있고 대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다 대입법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 x 빼기 y가 1이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예를 들어만 10이라고 해볼까? 자, 10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겁니다. 1차와 2차가 연립되었을 때. 자, 중요한 거는 이 식이 중요한 식이야. 이 식이 중요한 식. 자, 이 1차식이 중요한데, 자, 이거를, 이름을 이렇게 부릅시다. 대입할 1차식. 밑에 2차식에 대입할 1차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얘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야. 이 대입할 1차식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일단 얘만 만들어진다면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x 빼기 1이니까 걔를 이 y 자리에 대입을 하면 자, x제곱에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은 10이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죠, 그죠? 자, 2x제곱 빼기 2x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9는 0이다.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입니까? 1 빼기 18, 1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자, x가 이렇게 구해지면 자, y는 x 빼기 1이라는 이 식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y를 계산을 하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풀리는 게 연립 2차 방정식의 기본이야. 자, 중요한 게 뭐라고? 중요한 게,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대입할 1차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1차와 2차가 연립된 거야. 1차와 2차가. 그럼 여기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냥 대입을 해서 계산을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계산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2차와 2차가 연립되었을 때야. 2차와 2차가 연립됐을 때는 어떻게 대입할 1차식을 만들어내느냐. 이 두 2차식 중에 하나의 2차식이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예를 들어볼게. x제곱 빼기 y제곱은 0이고 그 다음에 뭐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3y제곱은 뭐 2다 뭐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자, 얘는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더하기 y x 빼기 y는 0이라는 이런 인수분해 식이 나오죠, 그죠? 자, 이 인수분해 식이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대입할 수 있는 1차식은 두 개가 되겠죠, 그죠? x는 마이너스 y이거나 x는 y이거나. 그래서 이거를 각각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y를 한번 대입하고 x는 y를 한번 대입하겠죠, 그죠? 그러면 최대 몇 쌍까지 나올 거야? 최대 나올 수 있는 해의 순서쌍은 4쌍까지 나올 수 있는 4쌍까지. 왜? 하나 대입할 때마다 2차 방정식 하나씩 생길 거니까 이렇게 4쌍이 나오겠죠, 그죠? 뭐 중근이 나올 때는 뭐 4쌍까지는 안 나올 거고.
자, 이게 2차의 인수분해가 되는 것의 기본이야. 그러면 와, 쌤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는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지금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아마 다루지 않을 거야. 그런데 뒤에 나와 있으니까 미리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인수분해가 안 된대.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인수분해가 만일에 두 식 중 어느 식도 인수분해가 되지 아니할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야. 상수항을. 첫 번째, 자, 2차항소부터 할까? 자, 2차항이 한꺼번에 소거가 돼야 돼. 2차항을 다 소거하고 남은 게 몇 차항일까요? 그러면 그렇지. 1차씩만 남겠죠. 2차항이 소거되면. 얘를 갖다가 대입하는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2차항 소거도 개수가 B가 딱 맞아야 적당한 수를 곱해서 더하고 빼면 2차항이 전부 다 사라지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상수항을 소거해서 남은 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남게 돼 있어. 와, 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문제를 만드니까. 그렇게 안 되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봅시다.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 대입할 1차식을 만드는 게 중요해. 대입할 1차식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1차랑 2차가 연립됐을 때는 그냥 얘를 대입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얘랑 연립 방정식을 풀으래. 그러면 y는 x 빼기 1 아주 이쁜 식이 만들어져. 그지? 그래서 바로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돼. 그러면 x가 나오겠죠. 그죠? x가 나오면 다시 식에다가 대입해서 y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됐지? 그런데 문제는 2차랑 2차가 이렇게 연립이 돼 있대. 그럴 때는 두 식 중에 한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교과서에는 인수분해 되는 것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됐대. 이렇게. 자, 밑에 식은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위에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y 또는 x는 y가 되겠구나. 그래서 x에 마이너스 y를 한번 대입하고 x에다 y를 한번 대입해서 식을 풀어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 최대 4쌍의 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됐죠. 그죠? 자, 그럼 본문 내용을 한번 볼까? 자, 본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본문 내용을.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그죠? 뭐 됐고요. 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자, 이걸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은 1차와 2차가 연립된 게 기본형이야. 그래서 대입하면 된다. 그죠? 저 1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대입을 해서, 자,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으로 바꾼다.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지. 그지? 미지수의 수를 줄이는 거야. 미지수 수를. 그 줄이는 방법이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대부분이었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자, 그 다음 두 번째. 2차와 2차. 자, 2차와 2차가 연립된 거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을 인수분해를 해서 두 1차 방정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하면, 예를 들어 하나의 식이 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2y제곱은 0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인수분해 되죠. 그죠? 1, 1, 2, 1.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y에 x 더하기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한 식이. 그러면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느냐, 이런 거야. x는 마이너스 2y거나 혹은 x는 마이너스 y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입할 1차식을 얻으면 대입할 1차식을 얻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대입할 1차식 두 개를 얻었지. 그럼 이거를 다른 2차식에 대입해서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됐지요? 자,
나머지 2차 방정식에 대입해요. 미지수가 1개인 방정식.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미지수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미지수를 줄이는 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거. 자,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 대칭식은 x와 y를 바꾸어도 식이 그대로인 거. 자, xy를 서로 바꾸어도 식이 그대로인 방정식을 대칭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예를 드는 거 있죠, 그죠? 자, 이거 xy 바꾸어도 식이 그대로지, 그지? 이런 것을 대칭형 연립 방정식이라 하고, 자, 선생님이 항상 말했지, 그지? 항상 모양이 특이한 것들은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놓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야, 여기서는. x와 y의 합, xy의 곱을 갖다가 u나 v로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변형한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중요한 게 이것만 기억합시다.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풀어서 고값을 구하고 이것의 두 그림을 이용해서 xy 값을 구한다. 자, 읽어봐야 별 소용없습니다.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지. 하여튼 자, 여기에서 본문 내용 챙길 거는 일단 대칭형 연립 방정식이 뭐냐, xy 자리를 바꾸어도 모양이 그대로인 아주 특별한 모양의 연립 방정식을 우리는 대칭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그래. 거기에서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치환해서 그 치환한 식을 갖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됐죠? 걔를 풀어버리면 돼. 나머지는 문제를 보면서 합시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 자, 첫 번째 문제. 1차와 2차가 연립된 거지, 그지? 1차와 2차가 연립된 거. 자, 차근차근 풀어줄 테니까 잘 봐. 자, 그래서 여기서 위 1차식 y 콜 x 빼기 1이다.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자, 대입을 하면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x 빼기 1의 제곱은 13이야. 그지? 그래서 식을 전개합시다. 그러면 2x 제곱에 빼기 2x에 이항하면 빼기 12는 0. 그래서 x 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다. 인수분해 된다. 그죠? 1, 1, 3, 2 여기 빼기지, 그지? 그래서 x 빼기 3에 x 더하기 2는 0이다. 자, 여기까지 풀면 1단계 풀이가 끝난 겁니다. 자, 1단계 풀이 끝났으면 x가 뭐지요? x가 3 또는 x는 마이너스 2다. 자, x가 3일 때 y 값은 어디면 여기다 넣는 여기다가. 자, 이때 y의 값은 뭡니까? 2지, 그지? 이때 y는 뭐야? 마이너스 3이 된다고. 그래서 두 쌍의 해를 얻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1차와 2차가 이럴 때면 두 쌍의 해가 나오고 2차와 2차가 이럴 때면 최대 4쌍의 해가 나올 수가 있어. 됐지요? 자,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아래쪽에 건들만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뭐 그닥 건들만한 문제는 없어요, 그죠? 전부 다 똑같은 문제지. 자, 전부 다 똑같은 문제. 1차와 2차 대입해라. 1차와 2차니까 대입해라. 자, 식만 원 적어보면 y 콜 3x 빼기 1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전부 다 대입하는 거야, 밑에 식에다가. 자, 대입을 해주면 x 제곱 빼기 3x의 y 자리에 3x 빼기 1을 대입하고 더하기 또 y 자리에 3x 빼기 1의 제곱은 옵니다. 얘를 푸는 거지, 얘를 풀면 돼, 그지? 얘를 풀면 x가 두 쌍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또 y가 또 두 쌍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1차와 2차의 연립 2차 방정식은 그냥 대입만 하면 돼.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인 거야. 자, 문제는 뭐를 찾는 거라고? 대입할 그 1차식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대입할 수 있는 1차식을 찾아야 돼. 자, 그럼 밑에 2차, 2차를 한번 볼까? 자, 2차와 2차가 연립된 겁니다. 자, 두 식 중에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식을 먼저 찾아야 돼. 자, 위의 식이 인수분해 되죠. 이 식이. 밑에 식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자, 이게 8이서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안 되지만, 그죠? 자, 그럼 봅시다. x 제곱
빼기 4xy 더하기 3y 제곱은 0이지. 1, 1, 3, 1 빼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자,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3y에 x 빼기 y는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자,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이제 대입할 1차식을 찾아. 여기서 자, 대입할 1차식이 뭐지? 두 개가 나오네. 그지? x는 3y, 그 다음에 x는 y, 이렇게 대입할 두 개의 1차식을 찾았죠. 그죠? 걔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자, 첫 번째 x가 3y일 때는 자, 대입합시다. 그러면 3y의 제곱에 빼기 3 곱하기 3y의 y 더하기 4y 제곱은 8이 되겠지. 그지? 계산을 계속하면 9y 제곱에 빼기 9y 제곱이네. 오호, 식이 아주 이뻐. 그지? 4y 제곱은 8이다. 그러므로 y 제곱은 2가 되겠죠. 그죠? 그 y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띄지. 그지? 그래서 자, y 값은 y는 루트 2이거나 혹은 y는 마이너스 루트 2다. 됐죠? 자, 그런데 x가 3y였어. 그지? 그럼 이때 x는 뭐니? y의 3배. 그렇지. 3루트 2. 이때 x는 마이너스 3루트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됐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x가 두 번째는 여기다 적을까? 두 번째를 자, x가 y일 때, 두 번째 x가 y일 때, 자, 또 대입을 하면 된다. 그죠? 밑에 식에다가 그러면 y 제곱 빼기 3y 제곱 더하기 4y 제곱은 8. 그러므로 y 제곱은 뭡니까? 4네. 그지? 그래서 y는 2 또는 마이너스 2다. 그지? 자, y는 2거나 혹은 y는 마이너스 2야. 근데 x가 y이기 때문에 이때 x는 2고 이때는 x는 또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자, 2차가 연립되었을 때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어느 놈이 인수분해 될 거냐?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 그래서 걔를 인수분해해서 대입할 1차식을 만들어서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자, 밑에 문제 잠깐 볼까요? 자, 전부 다 인수분해 형태지. 그지? 얘가 인수분해 되죠. 그죠? 다음 위의 식은 요게 인수분해 되겠네. 그지? 제곱 빼기 제곱. 그리고 얘는 뭐가 인수분해 되지? 얘가 인수분해 된다. 그지? 그다음 밑에 식은 얘가 인수분해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상수가 끼어 있으면 인수분해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안 되니까. 자, 직접 한번 해 보시고. 자, 그다음 문제. 자,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자, 대칭식의 뜻이 뭐라 그랬지? 그렇지. xy 자리를 서로 바꾸어도 식이 안 변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로 다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치? 자, x, y를 자리를 바꾸어서 식이 안 바뀌는 거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면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는 더하기랑 곱하기밖에 없잖아. 빼기는 교환법칙이 안 되잖아. 그지? 나누기도 교환법칙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x, y 자리를 바꾸어서 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그 식 안에 무조건 얘네들로 표현되는 식이라는 거야. 그 식들이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식이라는 거죠. 그죠? 됐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봅시다. 자, x 더하기 y, x 곱하기 y, x 더하기 y, x 곱하기 y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y를 자, v 헷갈리니까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그 다음에 x 곱하기 y를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알파와 베타로 바꾸어 줄 거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알파 빼기 베타는 1, 아래쪽 식은 2알파 빼기 3베타는 마이너스 2라는 이런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을 얻어낸 거야. 그지? 됐죠? 자, 이제 이거를 푸는 거야. 이거를. 자, 잘 봐야 돼. 그러면 위에 식에 3을 곱해서 더할까? 위에 3을 곱해서. 자, 위에 3을 곱하면 뭐니? 3알파 빼기 3베타는 3이고 2알파 빼기 3베타는 마이너스 2죠. 그죠? 자, 뭐 하면 돼? 빼면 되네. 그지? 자, 빼면 알파는 5가 되겠네. 그지? 자, 알파는 5니까 베타는 뭡니까? 베타는 알파가 5면 베타는 4야. 4. 자, 알파가 5고 베타가 4야. 요까지가 1단계가 끝난 겁니다. 1단계. 자,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봅시다. 알파가 뭐였죠? 알파가 그렇지 x 더하기 y였죠. 그죠? 얘가 5고 베타는 x 곱하기 y죠. 얘가 4야. 자, 이까지 해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 잘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다시 뭐라고?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작성을. 자, 2차 방정식의 작성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x, y를 두 근으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t제곱 빼기 두근의 합 빼기 5t 더하기 두근의 곱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지. 이걸 풀어서 나온 t 값들이 x하고 y야. 그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t 빼기 1 t 빼기 4는 0이죠. 그러므로 t는 1 또는 4겠지. 이게 x하고 y야. x하고 y. 왜 x, y를 두 근으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식을 두 개 적을 수 있죠. 그죠? x는 1이고 y는 4 또는 x가 4이거나 y가 1인 이런 두 쌍의 해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크게 풀이가 두 단계입니다. 그죠? 두 단계. 자, 단계를 굳이 나누자면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첫 번째 단계. 뭐야? x 더하기 y를 알파, x, y를 베타로 치환을 해서 식을 알파와 베타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거야. 됐지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게 이게 첫 번째야.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게. 자, 두 번째 단계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알파가 x 더하기 y인데 그 값이 5고 베타는 xy에 있는데 그 값이 4지. 그래 놓고 이걸 하는 거야.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라.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야. 자, 2차 방정식 작성은 배웠죠. 그죠? 까먹었어? 자, 혹시나 봅시다. 참고. 자,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의 작성은 뭐지요? a 괄호치고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더하기 두근의 곱은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2차항의 개수가 1로 그냥 하면 됩니다. 자, 하면 t제곱 빼기 두근의 합 그죠? 5 더하기 두근의 곱. 이래서 t를 구했어. 근데 이 t가 뭐야? 원래 우리가 x, y를 두 근으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한 게 이놈이기 때문에 이게 x, y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게 x고 어느 게 y인지를 알 수는 없어. 그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적어야 돼. 답을 적을 때. 자, x는 1이거나 y 4 또는 x가 4, y는 1 이렇게 두 개를 다 적으면 돼. 됐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한번 볼까 그러면. 자, 아래쪽에 문제를 봅시다. 일단 바꾸기만 할게. 바꾸기만. 풀어볼까? 그러면 자, 일단 하나는 바꾸고 하나는 풀어보자. 자, 여기에서는 자, x 더하기 y를 알파라 하고 x, y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죠. 그죠? 자,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7. 그 다음에 3알파 빼기 베타는 1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냥 풀면 돼. 위에 문제가 똑같죠. 그죠? 자, 밑에 문제는 조금 틀려.
위의 식은 이 식은 xy x 더하기 y가 있는데 밑에는 없지. 없으면 만들어야지. 자 봅시다. x 더하기 y를 알파, xy를 베타라고 두면 위의 식은 그냥 보이죠, 그죠? 뭐야? 베타 더하기 알파는 11. 그런데 아래쪽 식은 자 우리 조금 손을 대야 돼. 뭐야? x 더하기 y의 제곱을 빼기 2xy지, 그지? 이게 13이라고. 그러면 이때는 알파 제곱 빼기 2베타가 13 요렇게 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이죠. 그죠? 1차와 2차가 연립된 거. 자, 이 식을 뭐라 바꾸자?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1이야. 그래서 요 식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이 식이 알파 제곱 빼기 2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1에 는 13이 되겠죠. 그죠? 계속 풉니다. 자, 그러면 알파 제곱에 더하기 2알파에 마이너스 22는 13.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이항하면 마이너스 35는 0이다. 그지? 인수면 되죠. 그죠? 1, 1, 7, 5 여기에 빼기. 그러므로 알파는 마이너스 7이거나 혹은 5다. 이렇게 해서 알파를 구했죠. 그죠? 자, 알파를 구했으면 베타도 구해야지. 그지? 자, 베타는 뭐니?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1.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옵시다. 알파가 마이너스 7일 때는 베타는 뭡니까? 7 더하기 10이니까 18이네. 그지?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알파가 5일 때는 자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5 더하기 11 6이겠다. 그지? 자 이렇게 알파 베타를 구했어. 알파 베타를.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놈이죠. 그죠? 두 번째. 그래서 자, 일단 풀이 마무리 지어 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알파가 x 더하기 y였는데 얘가 마이너스 7이고 베타는 xy였는데 얘가 18일 경우 자 저거를 두 군으로 xy를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t 제곱에 빼기 두근의 합 그렇지 더하기 7t 더하기 두근의 곱 더하기 18은 0이 되겠죠. 그죠? 됐어요? 풀면 되지. 근의 공식. 그럼 뭐야? t는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니 이게? 7, 7, 49 빼기 18 곱하기 4 72 얼마입니까 그러면? 3 그 다음에 얼마야? 2 맞죠? 2 마이너스 23이야 그지? 마이너스 23 그러면 는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3i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느 게 x고 y인지는 몰라. 두 개를 적어야 돼. 두 개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답을 이렇게 적어야지. 자 봅시다. 답을 이렇게 적으면 계산을 잘못했나? 숫자가 더럽지. 자 일단 봅시다. 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루트 23i 그 다음에 y는 2분의 마이너스 7 빼기 루트 23i 이렇게 적으면 되지. 그지? 혹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7 빼기 루트 23i 그 다음에 y는 2분의 마이너스 7 더하기 루트 23i 이렇게 답 두 개 적으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알파가 5고 베타가 6인 경우. 자, 2번. 알파가 x 더하기 y인데 얘는 5고 그 다음 베타는 xy인데 얘가 6인 거. 자, 그러면 적으면 뭡니까? t 제곱 빼기 두근의 합 마이너스 5t 더하기 두근의 곱 6. 아, 얘는 식이 이뻐 그지? 1, 1 3이 빼기 빼기죠. 그죠? 그러므로 t는 3이거나 혹은 2다. 얘가 x 또는 y인 거야. x 또는 y. 그래서 우리가 자 모르니까 이렇게 적자고 x가 3이고 y가 2거나 혹은 x가 2고
y가 3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지? 자, 대칭형 연립방정식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거는 그렇지, 얘를 만들어내는 거야.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각각 알파, 베타로 치환을 하고 뭐 u나 v로 치환해야 됩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게 아니야, 그지? 일단 구해. 알파랑 베타를 구하는 거야. 알파랑 베타를, 그지? 자, 알파랑 베타를 구한 후에는 이렇게, 자, 알파가 마이너스 7이고 베타가 18이야. 근데 알파가 x 더하기 y고 베타가 x 곱하기 y잖아. 걔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는 거지. 자, 알파가 5x 더하기 y가 5고 베타 x 곱하기 y 6이야, 그지? 그럼 걔를 두 근으로 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구에서 나온 t 값, 즉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x 또는 y야. 그런데 어떤 게 x고 어떤 게 y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를 두 쌍을 적어줘야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계속 문제 봅시다.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자, 아까 내가 1차, 2차는 해가 일반적으로 두 쌍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중근일 때는 한 쌍밖에 안 나와. 됐지?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이것도 풀 거라고. 자, 어떻게? y 이퀄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고 풀 거야. 그래 놓고 대입을 하겠지, 그지? 2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a의 제곱은 6이다. 자, 얘를 계속 풀어봅시다. 그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a제곱 빼기 6 이퀄 0. 자, 우리는 얘를 풀 거야. 얘를.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풀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판별식이 양수라서 x가 서로 다른 x가 두 개가 나온대. 그럼 여기에 y도 두 개가 나오겠지, 그지? 자, d가 0이라서 얘가 x가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럼 y도 한 개밖에 안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때가 뭐야? 이때가 한 쌍의 해를 가지는 거라고. 자, d가 음수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이때 x 두 개니까, 그죠? 두 쌍이 나오겠지. 됐지요? 자, 그럼 봅시다. 이 문제에서 오직 한 쌍의 해만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x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그렇지, 한 개만 나와야 되지. 그러면 뭐다? 저놈이, 그렇지,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제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판별식, 짝수 판별식이네, 그지? 4분의 d는, 자, 절반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 3 곱하기 a 제곱 빼기 6은 마이너스 2a 제곱에 더하기 18이다.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므로 a 제곱은 9가 된다, 그지? 그래서 a 양수니까 a는 3이 되겠다, 그지? 됐죠? 자, 아래쪽 내려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자, 둘 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여기도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자, 이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풀 건데, 그러면 그 2차식이 해를 한 개만 가져야 돼, 그지? 솔직히 한 개란 말을 쓰긴 좀 그래, 그죠? 중근 해가 두 개니까. 뭐, 그냥 합시다. 자, 여기 대입했을 때 얘가 한 개의 x를 가져야 해가 오직 한 쌍만 나오겠죠, 그죠? 됐지? 그래, 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2차 연립이차함수 활용 뭐 별거 없죠, 그죠? 식만 세우면 되지. 근데 제일 어려워하지, 그죠,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래. 자, 대각선 길이가 13m인 직사각형 모양 하단이 있다. 가로 길이를 2m 줄이고 세로 길이를 1m 늘렸을 때 넓이는 처음 하던 넓이와 같대. 자, 하단이 있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하단이 있어요, 그죠? 자, 가로의 길이를 x라 하고 세로의 길이를 y라 합시다. 근데 문제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13이래.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지요? 그렇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 169입니다. 자, 요런 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한대? 가로를 2m 줄이고 세로를 1m 늘렸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이렇게. 자, 가로를 2m 줄였어요. 그럼 x 빼기 2가 될 거고 세로를 1m 늘렸어요, 그지? 그럼 y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처음 넓이와 같았대. 그 x 빼기 2 곱하기 y 더하기 1은 얘는 169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처음 넓이와 같으니까. 자, 이때 하단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xy를 구하는 소리죠, 그죠? 됐지요? 됐지? 자, 봅시다. 그럼 얘는 뭐야? xy에 더하기 x 빼기 2y, 그죠? 그 다음에 빼기 2는 169다 이런 식이죠, 그죠? 맞지? 넓이는 처음 것 같다. 자, 얘랑 얘를 연립해서 풀어라.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왜 이건 대칭형이 안 되잖아, 그지? 자, 되는가 안 되는가 볼까? 자, 봅시다. 그러면 xy에 더하기 x 빼기 2y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잠깐. 넓이가 이게 아니구나. 쏘리, 죄송합니다. 자, 넓이가 처음과 같았대. 요게 뭡니까? 요게 xy죠, xy. 쏘리. 여기 xy. 처음 넓이 xy죠, 그죠? 왜 169라 그래? 자, 얘가 xy입니다, 그죠? 처음 넓이. 그러면 뭐 볼 것도 없네. xy가 바로 없어지죠, 그죠? 자, xy가 바로 없어지니까 그럼 뭡니까? x 빼기 2y 빼기 2는 0이야. 그러므로 x는 2y 더하기 2라는 거지, 그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별로 뭐 복잡한 건 없어요, 그죠? 자, 밑에 활용 문제들은 뭐 별건 없습니다, 그지? 자, 식만 한번 세워보고 넘어갑시다. 자, 각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53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자, 우리 두 자리 자연수 이거 아직까지 이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두 자리 함수 xy래. 그럼 얘를 xy로 쓸 거냐? 아니죠. 그럼 x 곱하기 y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써? 얘를 그렇지 10x 더하기 y라고 써야죠, 그죠? 그럼 제곱의 합이 53이야.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3이죠. 각자리 숫자의 순서를 바꾼 자연수와 처음 자연수 합이 99래. 그러면 처음 자연수는 10x 더하기 y이고 자리를 바꾼 것은 뭡니까? 10y 더하기 x죠, 그죠? 이게 99야. 그럼 11x 11y니까 그러므로 x 더하기 y는 11이다. 얘랑 얘를 연립해서 풀면 되죠, 그죠? 자, 길이의 차이가 10m인 철사 두 개를 각각 구별해 정사각형 두 개를 만들고 싶죠. 자, 길이의 차이가 12. 철사가 두 개 있어. 철사가 자, 긴 철사 하나 있고 짧은 철사가 하나 있는데 길이 차이가 10이래. 얘를 길이를 x라고 하고 얘를 길이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x 빼기 y는 10인 거죠, 그죠? 얘를 구부려서 정사각형 만든다. 정사각형 이렇게. 얘는 구부렸으면 좀 작은 정사각형 되겠네, 그죠? 좀 작은 정사각형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 한 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4분의 x죠, 그죠? 요거 또 4분의 x. 얘는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y가 되겠지, 그지? 넓이의 차는 24입니다. 자, 요 넓이 얼마입니까? 16분의 x 제곱이고 이 넓이는 빼기 16분의 y 제곱은 24가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교과 가정은 아닙니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교과 가정은 아니야. 그런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봐. 자, 두 개라 그랬죠. 이차항소고 상수항소고. 이차항소고 상수항소고. 자, 봅시다. 이차항이 소거 되죠, 그죠? 이차항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는 2를 곱하고 여기에는 3을 곱해서 그러면 6x 제곱 빼기 10x 더하기 4y는 8이고 얘는 6x 제곱 더하기 9x 빼기 15y는 27이야. 빼면 된다고, 빼면. 자, 뺍시다.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19x 그 다음 더하기 19y는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양변에 마이너스 19로 나눠 식을 정리하면 x 빼기 y는 1.
이런 식이 얻어진다고. 자, 이 식을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입하든지 여기 대입하든지 아무 때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상수항을 소거한데, 자, 순서를 봅시다. 상수항을 소거하여 인수분해가 2차원이 된다. 와, 쌤,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되도록 문제를 내. 근데 이건 교과서였기 때문에 아마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그래도 혹시나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궁금할 거니까 일단 해줄게. 자, 봅시다. 상수항을 소거,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빼는 거야. 그러면, 자, x제곱 빼기 xy 빼기 2y 제곱은 40이고 2를 곱해. 그럼 2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4y 제곱은 40이다. 그죠? 요렇게 뺍시다. 요렇게. 자, 빼면 x 제곱 더하기 5xy 그 다음에 빼면 6y 제곱 0. 이 식을 얻을 수 있지. 이 식을. 얘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 그렇게 되게끔 문제를 내니까 1, 1 된다. 그죠? 2, 3. 그래서 x 더하기 2y x 더하기 3y는 0. 자, 우리가 원하던 게 얻어졌죠. 그죠? 인수분해된 식이. 그지? 그럼 뭐야? x는 마이너스 2y거나 혹은 x는 마이너스 3y다. 요렇게 되겠지. 그지? 자, 우리가 원하는 대입할 1차 식이 얻어졌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아무 식에나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아니할 때는 푸는 방법이 2차항을 소거하는 거야. 2차항 소거. 2차항 소거하면 그냥 이것처럼 1차식이 그냥 남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것처럼 2차항이 하나씩만 있든지 혹은 만약에 x제곱 y제곱 두 개 다 있어요. 그럼 개수의 비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적당한 수를 곱했을 때 한 방에 다 날아가야 돼. 그 2차항들이. 그럼 당연히 남은 1차식이 남을 거니까 걔를 대입하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자, 상수항을 소거한다. 상수항을. 자, 상수항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2차항 소거가 안 될 때 2차항 소거가 더 풀이가 쉬워. 2차항 소거가. 자, 일단 기본 전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들이고 걔들은 첫 번째는 2차항이 완전히 소거가 되느냐 한 방에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만 안 될 때는 상수항을 소거해야 돼. 상수항을. 상수항이 소거되면 남은 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소거했는데 인수분해 안 된대.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입할 1차식을 얻어서 걔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